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국방부가 최근에 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서 어디서 유출됐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마사지가 들어가서 러시아의 심리전이 그냥 대폭 들어간 그 자료,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공세를 취해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요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영국 국방부가 그걸 아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러시아의 방어선이 자포리자나 이런 지역을 쫙 구축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는 이걸 지키려면 어떤 식으로 공세를 해야 되고 하면서 전술적인 설명을 위성지도와 함께 해주면서, 그러나 러시아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막아낼 수 없다 라는 브리핑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가 전투기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 절절한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눈물겨운 절절한 행보인지 여러분께 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540명의 러시아군이 죽었다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밝혔습니다. 전차 파괴는 없습니다. 장갑차 10대, 차량 7대, 특수장비 1대, 야포 7문, 무인항공기 5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전과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병력도 어제보다 한 200명 정도 더 적은 병력 사살을 기록했다라는 건데, 그만큼 지금 바흐무트에서는 아주 소강 상태로 보이고 있고, 오히려 아우디우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우디우카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고지대로 올라가니까 이게 전차도 없이 병력만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전차, 장갑차의 피해는 별로 없고 병력 피해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러시아군이다 라는 거고요. 이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는 11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한 130조 원 이상이다. 참 많이 줬습니다. 이 중에서 한 100조 원 정도를 미국이 줬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미 재무장관은 9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추가 재정 지원을 하는데, 이 추가 재정 지원은 이 군사 장비, 무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전후 복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이제 승리, 또 종전 이런 것들을 미국이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전후 복구 지원 자금으로 추가 재정 지원한다라는 거고요. 블룸버그 통신이 푸틴이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인 기자 체포를 직접 승인했다, 직접 사인했다. 근데 이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를 체포를 하게 되면 미국과의 심각한 외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일선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냐? 결정 못하죠. 그러니까 이건 푸틴의 사인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짚은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EU 집행이 그리고 유엔에서 러시아의 참수 영상에 경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위터에 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워낙 잔인하니까 트위터에서도 못 올리게 막아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제법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참수하는 자들이 바그너 그룹이랍니다. 그래서 이 바그너 그룹이 어차피 불법 단체고, 그 불법 단체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 과연 놔둬서 되느냐라는 이 국제적 여론을 일으켜야 되고, 실제로 마지막에 국제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잔인하고 나쁩니다. 자, 미 상원 초당파 그룹 의원들이 키이우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도 전투기 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 들려오길 바랍니다. 자, 러시아 국방부가 징집, 동원, 전자 통보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이 등기 우편을 보내서 실제 대면 사인을 받고 우편물 줬다, 그러니까 통지서 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등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메일로 딱, 아니면 문자로 딱 보내주고, 자, 우리는 보냈으니까 너는 받은 거야. 실제로 받았든지 말든지 너는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넌 오늘부터 출국 금지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받았다라고 사인을 해줘야만 이 사람에게 통보가 갔다라고 하고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인데 그걸 이제 악용해서 없는 척하고 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국하고 도망가고 이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는 뭐 야 문자 보냈으니까 너는 이제 출국 금지야. 이 말은 그만큼 이 징집과 동원을 대규모로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러시아화는 내부 역효과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죠. 자포리자, 헤르손,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지역을 완전히 러시아화.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로 따지면 내선일체 이렇게 해서 화폐, 제도, 교육 이 모든 것들을 또 거리 이름까지 지명 이름까지 다 러시아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우라고 우크라이나인들을 부르는 것을 그걸 키예프라고 러시아식으로 불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바꾸는 거죠. 이게 오히려 역효과다. 왜냐? 이 푸틴을 지지하고 있는 강경 러시아인들은 이 우크라이나는 자기네들하고 다르다. 즉, 과거에 일제가 하려고 했던 그 내선일체 아니다. 어디 조선징하고 우리하고 이제 이런 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내부 분열만 낳는 그런 또 푸틴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폴란드 총리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공급해야 된다 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한국이 좌고 오면 눈치 살살 보는 거 맞죠?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너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라 라고 촉구를 하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우크라이나 국립자원센터가 러시아 피랍 어린이가 10만 명이 넘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10만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자포리자, 헤르손, 하르키우 이런 데서 잡아서 러시아로 불법적으로 납치해서 유괴해서 보내버렸다. 완전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그냥 말살시키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한 거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영토 방위군 후방부대에 노획한 T-62M 전차가 대량 배치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T-62 전차가 배치된 적이 없는 지역이었고 나라였어요. 그래서 T-62 전차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T-62M 전차죠. 앞에 증가장갑 붙어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크죠. 우크라이나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에게 T-62M 전차가 지금 대량 배치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T-62M 전차를 받았죠. 그런데 이게 좀 고장도 잘 나고 좀 못 믿었고 그렇죠. 방어력이 워낙 약하니까 그래서 좀 이상하면 나도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멀쩡한 걸.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집어왔는데 처음에 교육훈련용으로 쓰려고 하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쓰자 해서 후방부대 즉 영토방위군들의 화력 지원용으로 지금 대량 배치하고 있다. 그것도 대량으로 T-62 전차 기껏 어렵게 살려놨더니 며칠 쓰지도 않고 버리고 우크라이나는 그걸 줍줍해서 이렇게 화력 지원용으로 쓴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가 쿠르디우미우카의 대형 탄약고를 포격해서 파괴했다. 그러니까 바흐무트 남쪽에 있는 전진 탄약기지예요. 바흐무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가까운 곳에 탄약기지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걸 이제 발견하고 포격해서 파괴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오피트넷 많이 보셨죠? 바로 바흐무트 바로 남쪽에 있는 곳이죠. 여기가 바흐무트입니다. 그 남쪽에 여기에 있는 지역에 탄약고를 발견하고 대형 탄약고 그것도 포격으로 파괴시켜버렸다라는 깊은 소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미 순방 중인 우크라이나 총리가 미 국방장관과 만나 전투기 공유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펜타곤은 전투기 공유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춘계 대공세를 앞두고 서방 측의 무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먼 여정을 돌고 있는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가 미국 동부 시각 기준 4월 12일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만나 무기 지원 문제를 협의했다고 우크라이나 총리실이 현지 시각 4월 13일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슈미할 총리는 오스틴 장관을 만나 미국의 지원과 글로벌 리더십에 큰 감사를 표하면서 공세를 위해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슈미할 총리는 우리는 보다 많은 현대식 방공 시스템과 전차, 포병과 미사일,
장갑차가 필요하다라며 더 적은 사상자로 더 빨리 전쟁을 끝내려면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슈미할 총리는 우크라이나, 나아가 유럽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F-15 또는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함으로써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투기 공여에 대한 즉답은 비하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공급을 늘리고 이를 위한 무기 생산 역량도 확충하겠다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슈미할 총리의 미국 방문 하루 전 트렐스 룬드 폴센 국방장관 대행을 키우에 보내 전투기 공여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폴센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공여하기 위한 협상을 우크라이나, 미국 측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컵 등 일부 군사 전문 매체에 따르면 덴마크와 미국이 공여를 계획 중인 F-16 공여 대수는 최대 30대 정도인데요. 미국은 덴마크에 대한 F-35A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조기 퇴역한 F-16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측이 우려하고 있는 조종사 및 정비 인력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미 의회에 우크라이나가 F-16을 인수하더라도 전투기 공여와 운용 준비에 18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고한 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운용 인력을 해외 용병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4월 12일 F-16 전투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전쟁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다 라며 F-16 운용 요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지난 1년여간 주요 전장에서 활약한 국제의용병 부대인 국제군단처럼 F-16 부대를 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조종사와 정비사, 무장사 등 제방 운용 요원들을 해외에서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국방수권법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투기 운용 요원 양성을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운용 요원만 확보한다면 전투기 공여와 전력화는 수개월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이 협상이 빠르게 진척되어 우크라이나의 공세작전에 F-16 전투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총리가 캐나다에 갔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23,000정의 소총과 각종 탄약 이런 것들을 받기로 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 간 겁니다. 야, 그런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짠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총리의 전용기, 이제 임대한 전용기인데요. 전용기 벽에 이렇게 뭐 이런 귀빈이 내려오면 귀빈이 내려오는 걸 사진 찍죠. 그 사진이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큰 어떤 홍보 효과가 되겠죠. 그 전용기 사진 찍히는 딱 그 자리에 우크라이나 국기, 전투기, 그리고 손을 모으고 있는 거 그림입니다. 뭐냐?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주세요.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그림을 새겨놓고 미국 간 겁니다. 전투기 좀 주세요, 제발.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짠하게 해서 미국 가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만나서 회담합니다. 전투기 좀 주세요. 근데 오스틴 장관은 즉답은 안 했습니다. 뭐 전투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뭐 그냥 무기 많이 주고 또 생산 확대시키는 방안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는데, 덴마크가 지금 이 F-16 전투기 40여 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대를 우크라이나에 주는 방안을 지금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덴마크가 F-16을 퇴역시키고 F-35 27대를 계약을 했는데 그 F-35 좀 빨리 받고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에 주는 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덜란드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스탑했죠. 그런데 지금 덴마크가 나섰는데 이 사항은 제가 11시에 신의균의 군사TV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뭔가 전투기가 갈 것 같은데, 문제는 미국이 그동안 이거 안 된다 라고 했던 게 뭐냐?
아니 F-16 운용을 하려면 정비 인력도 있어야 되고 조종사들 기종 전환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 18개월이다. 18개월. 니들이 18개월 동안 전쟁해서 되겠냐? 빨리 끝내야지. 자, 이건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전쟁 기간 좀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덴마크나 뭐 이런 옆 나라들은 뭐 6, 7개월이면 8개월이면 된다. 이제 이런 거고 십자를 하나 떼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되죠. 지금 당장 공세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용병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정비요원, 조종요원, 용병을. 그럼 덴마크가 주면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말 간절하게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주세요 했던 이 우크라이나 총리의 그림까지 새겨서 방문을 한 이 간절함에 부디 화답이 있기를 바라고 또 꼭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가 준비 중인 공세부대가 전차와 장갑차로 무장한 기갑 전력만 10만 명이 넘을 것이며 러시아군이 준비 중인 방어선은 이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러시아군 방어선은 삽시간에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자포리자주 일대의 대공세에 대비해 광범위한 선형 방어 진지를 구축 중이며 러시아군 남부집단군이 방어전을 주관하는 지휘부인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국방부가 현지 시각 4월 12일 정례 전황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는 120km 정면에 3중 방어선을 완성했다라며 러시아군의 방어선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참호와 대전차 용치, 지뢰 등으로 구성되는 방어선을 3중으로 깔았으며 각 방어선 간의 간격은 10에서 20km 수준이라고 영국 국방부는 평가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전선에서 멜리토포를 공격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어선 구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방어선은 우크라이나군 공세를 가로막는 강력한 장애물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유용성은 러시아군이 얼마나 많은 포병과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 남부집단군이 방어선 유지에 필요한 포병과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라며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바흐무트와 아우디우카 일대에 공세 전력을 집중시키며 방어선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대부분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방어선 대부분은 비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월부터 자포리자 전선의 주요 지점에 위력 정찰을 실시하며 러시아군 방어선을 찔러보고 있는데요. 위력 정찰이 있을 때마다 러시아군 방어선은 아주 간단하게 무너졌고 러시아군은 인근의 부대들을 급히 불러 모아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현재 남부전선의 병력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냈습니다. 극심한 병력과 장비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와 달리 공세를 준비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은 그야말로 21세기 최대 규모의 기갑 기동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질 정도로 엄청난 수준입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의 보고를 종합하면 4월 13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가 신규 창설한 여단의 숫자는 30개를 넘어섰고 이 가운데 20개 여단은 전차와 장갑차로 무장한 기갑부대로 서방식 편제의 전차여단 1개, 우크라이나식 편제의 전차여단 4개, 궤도식 장갑차 위주의 기계화 여단 7개, 일명 폭풍여단으로 명명된 차량화 여단 8개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준비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워싱턴 매체 데일리 코스 등 전문가들은 최근 몇 달간 취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세 부대는 최소 405대의 전차, 515대의 보병 전투 장갑차와 1074대의 보병 수송 장갑차를 선봉으로 편성할 것이고 여기에 험비와 엠랩 등 차량형 장갑차들로 구성된 폭풍 여단들이 공세부대 바로 뒤에 바짝 붙어 고속 기동전을 구사하며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근무했던 퇴역 미군 장교들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작전의 성패는 대전차 용치와 지뢰지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돌파하는지에 달려있다며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포병과 공병 장비, 배회 탄약을 좀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는 라스푸티차가 완전히 끝나고 노면 상태가 단단해지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진맥진한 상태의 러시아가 과연 이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러시아군 진지 참호 진지 입구죠. 러시아가 자포리자 주에 엄청나게 강력한 삼중 방어선을 쳤다라는 건데요. 이 자포리자주 120km 정면에다가 이런 방어선을 삼중으로 쳤다. 그래서 방어선 하나의 간격이 10에서 20km, 그러니까 30에서 60km 간격의 삼중 방어선을 쳐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 용치라고 적어놨습니다. 드래곤 티스. 그래서 용치 대전차 장애물이죠. 여기에 동자됐을 때 포를 때리겠죠. 그리고 용치를 또 넘어와도 지뢰지대라고 또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참호선이 이렇게 있죠. 참호선 뒤에 또 화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화기를 배치를 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또 한참 지나서 또 용치, 그리고 뭐 대전차 장애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돌파하냐. 지금 이 위성 사진이 바로 이 지역인데, 이걸 얼마나 빨리 돌파하냐는 이 기동 부대가 들어가기 전에 이 용치 뒤에 있는 지뢰지대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지금 미클릭 같은 이 지뢰 제거 폭약을 확 쏠 수 있는 이 공병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미클릭해서 회랑 하나 파고 이러면 그쪽에다가 러시아군이 이 회랑에다가 그냥 화력을 집중해 버리면 전차들 기동하다가 다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미클릭 같은 이런 그 개척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많고 넓은 이 지뢰 없는 회랑을 개척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전차들이 여기저기 기동하면서 뭐 몇 개 어떤 회랑은 파괴가 되겠지만, 그쪽으로 가는 전차들은 파괴가 되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전차들이 살아남아서 이 참호를 돌파를 하고 짓밟아 버려야 되겠죠. 이게 이제 방어선 돌파의 신속성인데, 그거 하려면은 결국 공병 장비, 그리고 용치를 때려 부수려면은 포병 장비, 포병으로 그냥 때려 용치가 그냥 흔들어서 비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는 이제 밀고 들어가서 짓밟고, 그 다음, 자, 이러고 있을 때 적 포병 세력이, 이 포병 화력이 날아오면 그걸 신속하게 우리 공군이 제압을 하고, 우리 포병이 대포병 사격으로 제압하고, 배회 탄약들이 날아다니다가 즉 자폭 드론이죠, 때려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폭 드론, 배회 탄약 많이, 그리고 공병 장비 많이 줘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군이 공습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전투기 필요하다. 이제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용치, 참호, 교통호, 파서 뭐 군데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자포리자를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군이 그러면 이걸 잘 방어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병력 부족, 장비 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우크라이나군이 위력 정찰을 강행하고 있죠. 여기저기 지금 찔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중대가 쑥 들어가 봤더니 대대가 그냥 확 자빠지고 그러다라는 겁니다. 왜? 120km 정면에 병력이 몇 명 없으니까, 병력 밀집도가 워낙 얕으니까 한 개 중대만 그냥 훅 치고 들어가도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럼 러시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뭐가 들어왔다 그러면 양 사방에서 몰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막아내려면 몰려 들어와서 막아내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일부러 이제 뭐 돌파하려고 간 게 아니고 한번 쳐보려고 갔으니까, 그리고 싹 나가버려요. 자, 이걸 이제 한 군데에서만 하니까 양 사방에서 몰려 들어와서 막아내는데, 여러 군데에서 하면은 이거 막아내다가 저기는 뚫려버리겠죠. 이 상황이 지금 위력 정찰을 또 이제는 원래는 한 군데씩만 하다가 이제는 또 여러 군데 해보고 있으니까 뚫리는 곳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점령하고 싶지도 않은데 점령이 되어버리는 곳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위력 정찰을 하러 갔기 때문에 점령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전전선에서 치고 들어왔을 때 러시아가 막을 수 있냐? 못 막는다. 병력, 장비, 포병, 탄약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못 막는다 라는 게 영국 국방부의 분석입니다. 빨리 대공세가 시작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